안녕하세요.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어 많은 분들이 눈물과 감동을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통일나우는 이산가족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간 2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 26일 마무리됐습니다. 65년을 기다려 이뤄진 2박 3일의 만남. 헤어짐이 아쉬운 가족들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다시 만나자, 건강하게 지내라 등의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 제21차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1차에서는 남측의 가족들이 북측의 가족을 찾고 24일부터 26일까지 2차 땐 북측 가족들이 남측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금강산을 찾은 남측 가족은 1차 때 89명과 동방 가족 등 197명, 2차 때 북측 가족의 초청으로 방문한 326명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상봉행사 2차 상봉단 81가족은 지난 24일부터 6차례 12시간 상봉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환했습니다. 지난주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됐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과 북이 준비해온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애절하고 애틋한 이들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남북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간 시간들을 살펴봤습니다. 8월 13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반가운 소식을 들고 김한일 할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여동생을 만나신다고? 네네. 67년 만에 처음 지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동생이 살아있다고 해서. 북에 계셨던 부모님과 형제 중 여동생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는데요. 신청은 근 10년 각 전에 했는데요. 중간에 뭐 별 통지가 없으니까 기대만 했죠. 근데 이해로 이번에 이제 선정됐으니까 대단히 기쁘죠. 동생을 만나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한쪽으로는 지금 그 남동생이 돌아갔다니까 무척 슬펐습니다. 함경남도 홍원이 고향인 할아버지는 고향을 떠나온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집을 떠난 것이 1950년 12월 6일 날 떠났는데요. 그때 당시 그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는데 중공군이 참여함으로써 후퇴하게 돼서 젊은 사람들 비난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그 목적 없이 그냥 나온 거죠. 김한일 할아버지처럼 그리움으로 응어리진 마음을 안고 73년을 살아왔던 이산가족들. 남과 북은 8.15 계기 상봉을 앞두고 180명의 이산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던 걸까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를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남북한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헤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60년 넘게 치유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남과 북 정부 모두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와 함께 북측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는데요. 이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입니다. 2018년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남북의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적십자 회담 개최에 합의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첫 단추를 끼게 됐습니다.
이어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시자 회담 개최 등 3개 항의 합의를 이룹니다. 6월,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는 금강산에서 남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이 금강산이 바로 반세기 이상 갈라져 있었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연이어 진행돼가지고 그야말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상징. 그다음 우리 말하자면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상봉을 위한 유일한 그런 장소로서 매우 상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금강산의 정기를 받고 금강산 자연의 모든 그 철학을 따서 내 민족의 한을 적십자사가 한번 풀어야 된다. 이날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이 마련됐는데요. 남쪽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인원은 13만 2천여 명. 이 중 7만 5천여 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요. 남은 5만 7천여 명 중 상봉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 우리 측 93명, 북측 88명의 이산가족들이 생사 확인됐고 이번 상봉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산가족들이 만날 장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등이 있는 금강산에 시설 점검과 시설 개보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20여일 앞두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금강산을 가기 위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또 그걸 토대로 앞으로 한 20여일 남아있는 이산가족 상봉의 원만한 그런 개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천 차관은 이산가족 면회소와 금강산 호텔, 외금강 호텔과 온정각 서관, 금강산지구 소방서 등을 점검합니다. 김승찬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부국장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관계자 등 북측 인원 1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금강산 현지에는 50여 명의 현장 관계자들과 기술자들이 체류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에게는 올여름 폭염으로 몸은 힘들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한다는 것이 자부심이자 힘이 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와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이산가족 상봉 준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만큼 이산가족들의 그리움이 조금이나마 희석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남측이 북측 가족을 찾는 1차 상봉과 북측이 남측 가족을 찾는 2차 상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이뤄졌던 1차 상봉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소개합니다. 언니 감사해. 여기까지 와서 너무 고마워. 너무 힘들었지. 올 때 너무 힘들었지. 힘 빠지지 말고 너무 힘들었지. 오래 살아서 그래. 이렇게 늦을 줄은 몰랐습니다. 모세진 변하지 않는만. 예? 야, 어디리요? 어디리? 나도 이제 나이 다 먹었지 않냐? 1차 상봉을 위해 금강산으로 향한 가족은 89가족. 그중 안타까운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난 남북의 가족들의 3일을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기암괴석이 모두 모인 산이라고 했던가요? 1차 상봉장이 위치한 금강산 관광지구는 오늘의 행사를 환영이라도 하듯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오전 속초에서 출발한 남측 가족들은 오후 3시
상봉장인 금강산 호텔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5분만 있으면 만날 텐데도 자꾸만 마음이 급해집니다. 혹시나 못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잠시. 피난길에 잃어버린 내 아들 상철이가 맞습니다. 4살이었던 아들은 어느덧 7순이 넘었습니다. 엄마 진정 좀 해. 엄마 진정 좀 해.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3일. 만나면 꼭 해야지 다짐한 말이 많고 많았을 텐데 지금은 그저 눈물만 앞섭니다. 격정의 시간이 지나고 가족들은 그제서야 70여 년 전의 추억을 꺼내놓습니다. 이건 한갑 때 지금. 한갑도 이렇게 늙었습니다. 한갑이 그냥 80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번 1차 상봉 가족들의 평균 연령은 80세가 훌쩍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계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병중에 있어 아쉬워하는 가족들도 보였는데요. 해방 다음에 이남으로 나올 때 헤어지던 어머니를 생각하고 왔는데 아쉽게도 어머님 사진을 못 갖고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만일에 어머님 사진을 갖고 나와주면은 내가 계속 통곡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갖고 나와서 그대로 혈혈단신 남으로 내려와 평생을 홀로 살아온 윤홍규 어르신. 가족을 만났지만 즐거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시리즈 방지국 나서 또 못 나와 내일. 아이고 못 잡고. 본인들이 아파서 다 못 나왔어. 아들 나왔어. 요거 내가 여동생이야. 여동생인데 내가 아파서 못 나온다네. 내 어머니. 집을 떠나온 지 70년.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한 번 더 어머니를 안아드릴 걸 하는 후회가 밀려듭니다. 기억은 70여 년 전에서 멈췄는데 얼굴의 주름만은 기나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온 듯합니다. 기쁨과 슬픔, 반가움과 안타까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채 첫날의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북측 가족들이 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상봉장이 아닌 남측 가족의 숙소에서 만났는데요. 취재진 없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은 서로에게 줄 선물까지 준비했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지 궁금하지만 우리도 잠시 빠져있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상봉의 마지막 날,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시간으로 예정돼 있던 마지막 상봉 시간이 남북 협의를 통해 3시간으로 늘어난 건데요. 그 때문일까요? 첫날 눈물 때문에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던 조혜도 할머니는 여유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회포 많이 푸셨어요? 예, 그런데 뭐 이야기를 하는데 70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 70년 전의 이야기 같이 한 집에서 살 때 그 이야기만 계속 왔다 갔다 그 이야기를 몇 년을 해도 못다 하죠. 8명이나 되던 형제들은 현재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복했던 그 시절, 서로 함께했던 이야기는 떠올리고 또 떠올려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겨울에 화로가에서 누님이 뜨개질하고 나는 옆에서 이제 같이 있던 기억, 그것이 항상 기억인데 누님은 아주 미인이었어요. 어른이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 집에 딸들이 우리 옥수수 때를 꺾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켜나가지고 아이고 도망갔는데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부엌가 아궁으로 들어가 버려서 너무 무서워서. 동생을 만난 함성찬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죠.
큰 놈이니까 제일 큰 놈이니까 애들 다 어버 길렀지. 그럼 혼낸 기억은 없으세요? 혼낸 기억이 뭐 어리니까 뭐 때리기도 그랬겠지 뭐. 때리고 싸우고 그랬겠지. 아버님께서 남측에 계실 때 이제 종종 동생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럼요. 뭐 무슨 이제 설날이나 추석 같은 데 더 많이 말씀하시지. 이럴 때 우리 애들이 모였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이제야 종종 돼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얘 붙잡고 너무 울었어. 말이 맥혀서 춤도 울물기. 진짜. 어르신은 알고 있습니다.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73년을 그리움 속에 살아온 그들에게 3일은 너무 짧았습니다. 웃으며 헤어지자. 되뇌고 되뇌어 보지만 그들의 웃음에는 눈물이 묻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101세의 아버지, 지팡이를 짚고 온 아들, 주름이 깊게 패인 여동생, 하늘로 돌아간 가족들 대신 자리에 참석한 조카들과 사촌들. 제가 잘못 시키니까 잘못이야. 형님도 오래오래 사세요. 이산 가족들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평균 연령이 80대를 훌쩍 넘은 이산 가족들이 아마 평생의 소원을 풀었을 거라고. 하지만 이산 가족들은 70여 년을 그랬듯 또 기다릴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 만날 그날이 곧 올지도 모르니까요.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